어느 날 한 사무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로 돌아가던 순간이었습니다.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상사에게 다가가 말을 꺼냅니다. 팀장님,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다른 방향으로 해보고 싶은데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팀장은 고개를 들지도 않은 채 짧게 말합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하세요. 주변 공기가 순간 조용해집니다. 그 직원은 잠시 멈칫하다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섭니다.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아, 저 사람은 계속 저렇게 대우받겠구나. 그런데 그 자리에는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늘 말수가 적고 크게 눈에 띄지도 않지만 이상하게도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며칠 뒤 비슷한 상황이 다시 벌어집니다. 이번에는 그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말을 꺼냅니다. 이 부분은 다른 방향이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팀장은 이번에도 처음에는 비슷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냥 기존 방식대로 그 순간 그 사람은 말을 끊지도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습니다. 그저 잠깐 멈추고 차분하게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이상하게도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팀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그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짧게 말합니다. 그럼 한번 해보세요. 같은 공간, 같은 상황, 같은 말의 길이.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달랐던 걸까요? 왜 어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쉽게 무시당하고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로도 존중을 받는 걸까요? 이 차이는 능력의 차이일까요? 경험의 차이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성격의 차이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거의 아무도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것. 사람에게 무시당하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히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유독 나에게만 더 많은 부탁이 몰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부탁처럼 느껴집니다. 이거 한 번만 도와줄 수 있어요? 이 부분만 잠깐 봐주시면 안 될까요? 크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 거절하기도 애매해서 우리는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도와주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그 일은 부탁이 아니라 당연한 역할이 되어버립니다. 더 이상 부탁이라는 말도 사라집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아무 말 없이 그 일은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처음에는 고맙다는 말을 듣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살았어요. 그 말이 싫지 않습니다. 오히려 뿌듯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내가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는 느낌, 좋은 사람이라는 인정. 그래서 우리는 더 잘하려고 합니다. 더 빠르게 도와주고, 더 많이 배려하고, 더 먼저 나서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말은 사라집니다. 고맙다는 말 대신 이런 말이 남습니다. 이건 원래 해주시던 거잖아요. 이번에도 부탁드려요. 아니, 부탁이라는 표현조차 점점 사라집니다. 그냥 당연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이상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분명히 더 노력하고 있었는데 돌아오는 것은 인정이 아니라 당연함이었습니다. 더 잘하려고 할수록 더 많은 요구가 생기고 더 배려할수록 더 쉽게 대하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나 자신도 모르게 느끼게 됩니다. 아, 나는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사람이구나. 그 순간부터 우리는 점점 더 조심하게 됩니다. 거절하면 관계가 틀어질까봐, 싫은 소리를 하면 나쁜 사람이 될까봐 계속해서 참고 받아들이고 맞춰주게 됩니다. 또 이런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회의 자리에서 분명히 좋은 의견을 냈는데 가볍게 넘어가 버리는 상황. 아무도 반응하지 않거나 대충 듣고 흘려버리는 분위기. 그런데 몇 분 뒤
다른 사람이 비슷한 말을 했을 때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고 그 의견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묘한 감정이 올라옵니다. 방금 내가 했던 말인데 하지만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괜히 다시 말 꺼냈다가 더 어색해질까봐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런 일이 한 번, 두 번 반복되면 결국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내 말은 왜 이렇게 가볍게 들릴까? 나는 왜 항상 이런 대우를 받게 될까?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이유를 자기 자신에게서 찾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겠지. 내가 더 실력이 있어야겠지. 내가 더 잘하면 달라지겠지.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노력합니다. 더 공부하고, 더 성실해지고, 더 착하게 행동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더 많은 일을 맡게 되고, 더 많은 부탁을 받게 되고, 더 쉽게 대하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선을 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건 좀 아닌데 하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런 역할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만만하게 보일까? 이 질문은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관계, 그리고 자존감까지 영향을 주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질문에 대해 명확한 답을 듣지 못한 채 같은 상황을 계속 반복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잘못된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었던 걸까요? 만약 지금까지의 방식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었다면 아무리 더 노력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게 되는 순간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단순히 인간관계 하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의 방향 자체를 바꾸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온 이 반복되는 상황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이유를 정확히 짚어내지 못한 채 그저 내가 더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정말 우리가 능력이 부족해서, 성격이 부족해서 이런 대우를 받게 되는 걸까요? 조금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같은 조직 안에서도, 같은 환경에서도, 비슷한 실력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누구는 존중을 받고 누구는 쉽게 무시당합니다. 그 차이는 단순히 능력이나 성격에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훨씬 더 근본적인 어떤 요소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워온 방식에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착하게 살아야 한다. 상대를 배려해야 한다. 참고 양보하는 것이 좋은 사람의 모습이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가르침에는 중요한 전제가 빠져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지키는 기준입니다. 배려는 중요하지만 기준 없는 배려는 결국 스스로를 소모시키는 행동이 됩니다. 친절은 좋은 것이지만 경계 없는 친절은 결국 이용당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차이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배려하는 것과 나 자신을 포기하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참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피하기 위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상황을 넘깁니다. 처음에는 그게 현명한 선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상대는 그것을 배려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은 이렇게 대해도 괜찮다는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상대의 말을 듣기 전에 먼저 태도를 읽습니다. 그리고 그 태도를 기준으로 상대를 판단합니다. 내가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그대로 타인이 나를 대하는 방식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나를 가볍게 다루면 다른 사람도 나를 가볍게 대합니다. 내가 나의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그 기준을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결국 문제는 단순합니다. 우리는 착하게 사는 법은 배웠지만 존중받는 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노력하는 법은 배웠지만 기준을 세우는 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겁니다. 이제는 방향을 조금 바꿔야 합니다. 더 착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해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더 많이 참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가 나의 선인지 분명하게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선을 지킬 수 있는 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이야기할 내용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이기기 위한 방법도 아닙니다. 그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기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갖게 되는 순간 사람들의 태도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무시당하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타고난 성격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단 하나의 차이, 바로 기준입니다. 사람은 말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행동으로도 판단되지 않습니다. 결국 사람은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람이 어디까지 받아들이고 어디서 선을 긋는지, 무엇을 허용하고 무엇을 허용하지 않는지, 그 기준이 명확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존중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기준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좋은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편하고 부드럽고 다 받아주는 사람.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이미지는 바뀝니다. 편한 사람에서 만만한 사람으로, 그리고 결국에는 막대해도 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일부러 누군가를 무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그저 가능한 방식으로 행동할 뿐입니다. 내가 계속 받아주면 사람들은 그 선까지 계속 들어옵니다.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그 침묵을 허락으로 받아들입니다. 결국 우리가 보여준 기준만큼 사람들은 우리를 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존중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들은 특별히 강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자신이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고 그 선을 자연스럽게 지켜냅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누군가는 같은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부탁을 받고 누군가는 같은 상황에서도 더 이상 요구를 받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계속해서 설명하고 설득해야 하고 누군가는 한마디만으로도 상황을 정리합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싫은 일을 억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불편한 상황을 그냥 넘기지 않는 것, 내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쓸지 스스로 결정하는 것. 이런 작은 기준들이 쌓이면서 사람들은 점점 나를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이야기할 내용은 그 기준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자연스럽게 무시당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지, 어떻게 해야 굳이 싸우지 않아도 존중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9가지 원칙. 1. 기준이 없는 사람은 결국 쉽게 무시당합니다. 첫 번째 원칙입니다. 기준이 없는 사람은 결국 쉽게 무시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좋은 사람이니까 괜찮아. 나는 남에게 피해 주지 않으니까 충분해.
그런데 현실은 조금 다르게 흘러갑니다. 좋은 사람과 만만한 사람은 종이 한 장 차이처럼 보이지만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누군가가 계속해서 당신에게 일을 부탁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도움 요청이었습니다. 이거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 말에 우리는 쉽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잠깐이면 되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거절하기 애매하니까요. 그런데 그 부탁이 반복되기 시작합니다.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됩니다. 이제는 부탁이라는 표현도 점점 사라집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자연스럽게 그 일이 당신의 몫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상대는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부탁하면 항상 해준다. 더 나아가 이렇게까지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이 정도는 당연히 해줘야 하는 사람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상대가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순합니다. 가능한 범위 안에서 행동합니다. 내가 계속 받아주면 그 범위는 계속 넓어집니다. 내가 한 번도 선을 긋지 않으면 상대는 그 선이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습니다. 결국 그 결과는 하나입니다. 나를 쉽게 대하게 됩니다. 기준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거절을 못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지 스스로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생길 때마다 즉흥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때그때 감정에 따라, 분위기에 따라, 상대의 표정에 따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계속 손해보는 선택만 반복하게 됩니다. 반대로 기준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 사람은 모든 것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이는 것과 거절하는 기준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상대도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은 여기까지는 가능하지만 그 이상은 어렵다. 이 인식이 생기는 순간부터 관계의 균형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건 기준은 크게 선언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창하게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선택에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아주 사소한 상황에서 내가 불편한 것을 억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무리한 부탁에 대해 한 번쯤은 생각할 시간을 가지는 것, 그리고 필요하다면 짧게라도 이번에는 어렵겠습니다라고 말해보는 것.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괜히 관계가 어색해질 것 같고 상대가 나를 다르게 볼 것 같아서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한번 넘어서면 알게 됩니다. 관계가 깨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건강해진다는 것을. 기준이 없는 친절은 결국 자신을 소모시키는 행동이 됩니다. 하지만 기준이 있는 친절은 나를 지키면서도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차이가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나누는 첫 번째 기준이 됩니다. 첫 번째 원칙으로 모든 부탁을 받아들이지 마라입니다. 2. 말이 많을수록 가벼워 보인다. 두 번째 원칙입니다. 말이 많을수록 가벼워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말을 잘해야 인정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설명하고, 더 자세히 이야기하고, 더 설득하려고 노력하면 상대가 나를 더 높이 평가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순간일수록 말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신뢰는 줄어들고 설득하려 할수록 오히려 가벼워 보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말을 듣기 전에 먼저 태도를 느낍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확신이 있는지, 얼마나 흔들리고 있는지 그 분위기를 먼저 읽습니다. 그런데 말을 계속 이어간다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전달됩니다. 나는 지금 나를 이해시켜야 한다. 나는 지금 인정받아야 한다. 그 순간 주도권은 이미 상대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회의 자리에서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의견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말을 이어갑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이런 방향도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설명이 길어질수록 듣는 사람은 점점 집중력을 잃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결론이 뭔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짧게 말합니다. 이 방법이 더 효율적입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핵심만 전달하고 멈춥니다. 그 순간 사람들의 시선이 그 사람에게 모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이미 정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말이 적다는 것은 단순히 말을 아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무엇을 말할지 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자연스럽게 신뢰로 이어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자신의 정보를 계속 노출하게 됩니다. 생각, 감정, 계획, 심지어 불안까지도 말 속에 드러납니다. 그 순간 상대는 나를 더 쉽게 파악하게 되고 그만큼 나를 다루기 쉬운 사람이 됩니다. 반대로 말을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는 나를 쉽게 읽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어떤 선택을 할지 예측하기 어려워집니다. 이 예측 불가능성이 바로 무게감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존중받는 사람들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필요할 때는 정확하게 말하고 불필요한 순간에는 과감하게 침묵합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어색함이 아니라 여유로 느껴집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만 바꿔보십시오. 모든 말을 다 설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핵심만 말하고 멈춰보십시오. 상대가 이해하지 못할까봐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여백이 당신을 더 단단하게 보이게 만들 것입니다. 말의 양이 아니라 말의 밀도가 당신의 무게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무게가 결국 사람들이 당신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게 됩니다. 두 번째는 짧고 분명하게 말하라입니다. 3. 감정으로 반응하면 지게 된다. 세 번째 원칙입니다. 감정으로 반응하는 순간 이미 주도권은 넘어갑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상황을 겪습니다. 누군가가 무례한 말을 던지거나 선을 넘는 행동을 했을 때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경험입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고 감정이 먼저 올라옵니다. 그리고 거의 본능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목소리가 높아지거나 말이 빨라지거나 표정이 굳어버립니다. 때로는 참다가 한 번에 터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당연한 반응이야. 내가 틀린 게 아니야. 맞습니다. 감정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화가 나는 것도 억울함을 느끼는 것도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감정으로 반응하는 것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으로 반응하는 순간 상대는 이미 하나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주도권입니다. 상대가 의도적으로 그랬든 아니면 무심코 그랬든 상관없이 내가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순간 상황의 중심은 상대에게 넘어갑니다. 상대는 나의 반응을 보면서 다음 행동을 결정할 수 있게 되고 나는 그 반응에 끌려가는 입장이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무례한 말을 던졌습니다. 그때 당신이 즉각적으로 화를 내며 대응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는 두 가지 반응 중 하나를 보입니다. 더 강하게 나오거나 혹은 한 발 물러나면서도 속으로는 당신을 감정적인 사람으로 판단합니다. 어느 쪽이든 당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상황이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같은 상황에서 잠깐 멈춘다면 어떨까요? 바로 반응하지 않고 한 템포를 늦추고 감정이 아닌 선택으로 대응한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짧은 멈춤이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존중받는 사람들은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감정을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바로 밖으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감정을 표현하기 전에 그것을 선택합니다. 여기서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방법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바로 반응하지 말고 단 3초만 멈춰 보십시오. 짧은 호흡을 한번 하고 지금 내가 반응하려는 이유가 감정인지 아니면 선택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3초의 차이가 당신의 이미지를 완전히 바꿉니다. 즉각 반응하는 사람은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되고 한번 멈추는 사람은 쉽게 다룰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감정은 순간이지만 그 반응은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반응을 기억합니다. 결국 사람에게 무시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다루는 방법을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단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화가 나는 순간이 아니라 반응하는 순간이 당신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바로 반응하지 말아입니다. 4.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는 순간 무너진다. 네 번째 원칙입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는 순간 스스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에서 가장 먼저 하는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가능한 한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싫은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하고 누구와도 갈등을 만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계속해서 자신의 입장을 바꾸고 상대의 기대에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겉으로 보면 매우 부드럽고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나쁘지 않습니다. 저 사람 참 괜찮다. 편하다. 이런 평가를 듣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평가는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편한 사람에서 막대해도 되는 사람으로 바뀌는 순간이 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순간 내 기준은 사라지고 상대의 기준만 남게 됩니다. 나는 계속해서 맞추는 사람이 되고 상대는 계속해서 요구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균형이 한번 무너지면 다시 되돌리기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의 부탁이든 잘 들어주고 분위기를 깨지 않으려고 항상 자신의 의견을 뒤로 미룹니다. 회의에서도 저는 괜찮습니다. 다른 분들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처음에는 협조적인 사람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아무도 그 사람의 의견을 묻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결국 맞춰줄 사람이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다릅니다. 모든 것을 거절하지는 않지만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건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조금 까다롭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은 오히려 더 존중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예측 가능한 기준을 가진 사람에게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어디까지 가능하고 어디까지는 어렵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기 어려워집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를 만족시키면 다른 누군가는 불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선택은 하나입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 하지 말고 나의 기준을 지키는 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당신을 예전과 다르게 느낄 수도 있고 거리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관계가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정리되는 과정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순간 당신은 스스로를 잃게 됩니다. 하지만 기준을 세우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자신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람들은 당신을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원칙은 감정을 드러내지 마라입니다. 5. 거절을 못하면 계속 이용당한다. 다섯 번째 원칙입니다. 거절을 못하는 순간 관계의 주도권은 넘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절을 어려워합니다. 부탁을 받으면 머릿속에서는 분명히 이건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입 밖으로는 다른 말이 나옵니다. 네, 한번 해볼게요. 괜찮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해놓고 나중에 혼자 후회하는 경험 한 번쯤 있으셨을 겁니다. 왜 우리는 거절을 못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 관계에 대한 불안 때문입니다. 거절하면 상대가 나를 싫어할까봐, 분위기가 어색해질까봐, 혹은 나를 이기적인 사람으로 볼까봐 걱정합니다. 그래서 순간의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 더 큰 불편함을 스스로 떠안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거절하지 않는 것은 관계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행동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누군가가 계속해서 당신에게 일을 부탁합니다. 당신은 매번 받아줍니다. 처음에는 고맙다는 말을 듣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말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부탁이 아니라 당연한 요구로 바뀝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당신이 거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상대에게 이 정도는 항상 가능하다라는 신호를 계속해서 보내왔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한 번 허용된 범위를 계속 확장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절이 없는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 사람은 모든 부탁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는 자연스럽게 말합니다. 이번에는 어렵겠습니다. 지금은 그 일을 맡기에는 여유가 없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말의 방식입니다. 거절은 공격이 아닙니다. 설명이 길어질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짧고 명확할수록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한 번 기준이 만들어지면 그 이후부터는 불필요한 부탁 자체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거절하면 관계가 깨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깨지는 관계는 거절해서 깨지는 관계가 아니라 거절하지 못해서 무너지는 관계입니다. 계속해서 받아주는 관계는 언젠가 한 번에 무너집니다. 쌓여있던 부담이 터지거나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래서 거절은 관계를 끊는 행동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행동입니다. 나를 지키고 동시에 관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오늘부터는 모든 부탁을 바로 받아들이지 말고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있는 일인가? 그리고 필요하다면 짧게라도 말해 보십시오. 이번에는 어렵겠습니다. 그 한 문장이 당신을 더 이상 쉽게 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시작점이 됩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경계를 분명히 하라입니다. 6. 노력보다 결과로 평가된다. 여섯 번째 원칙입니다. 사람은 과정이 아니라 결과로 기억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알아줬으면 좋겠다. 밤늦게까지 준비했던 시간, 여러 번 수정했던 과정, 보이지 않는 곳에서 쏟아부은 에너지. 그 모든 과정을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여줄 때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하느라 정말 힘들었습니다. 며칠 동안 거의 잠을 못 자고 준비했습니다. 그 말을 통해 내 노력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 냉정합니다. 사람들은 그 과정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기억하는 것은 결국 결과입니다. 얼마나 잘했는지, 얼마나 명확한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그 한 가지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상대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보다 그 결과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정이 아무리 힘들었어도 결과가 부족하면 평가가 낮아지고, 반대로 과정이 잘 보이지 않아도 결과가 뛰어나면 높이 평가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노력은 숨길수록 가치가 올라간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같은 결과를 만든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이거 정말 힘들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십니까? 반면 다른 한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결과만 조용히 내놓습니다. 이 두 사람을 보는 주변의 시선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조용히 결과를 내놓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전자는 노력하는 사람으로 남고, 후자는 신뢰받는 사람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노력을 강조할수록 오히려 스스로의 가치를 낮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기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정도 결과를 내기 위해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사람이다. 이 메시지는 무의식적으로 상대에게 전달됩니다. 반대로 결과 중심으로 보여주는 사람은 다릅니다.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과 자체가 그 사람을 대신 설명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존중받는 사람들은 과정에 대해 떠들지 않습니다. 그저 결과로 말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꾸준히 쌓아갑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를 바꿔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설명하기보다 내가 무엇을 만들어냈는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그 결과를 가능한 한간결하게 전달해 보십시오. 사람은 이야기가 아니라 결과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쌓일수록 당신을 대하는 태도는 분명히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원칙은 자신의 시간을 지켜라입니다. 7. 주변 환경이 나를 만든다. 일곱 번째 원칙입니다. 당신이 머무는 환경이 결국 당신의 수준이 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니까 괜찮아. 주변 사람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나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훨씬 쉽게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늘 불평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경우를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일이 생기든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책임을 외부로 돌리고 항상 상황을 탓하는 사람들. 처음에는 그 말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 생각에 동의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맞아,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환경이 문제야.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이런 생각들이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반대로 기준이 분명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전혀 다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들은 쉽게 변명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보면 해결 방법을 먼저 찾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가볍게 다루지 않습니다. 그런 환경에 오래 머물다 보면 나 역시 자연스럽게 변하게 됩니다. 말투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결국 결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환경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 내가 자주 듣는 말, 내가 자주 접하는 분위기. 이 모든 것이 환경입니다. 그리고 이 환경은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나를 바꿉니다. 그래서 존중받는 사람들은 환경을 선택합니다. 아무나 가까이 두지 않습니다. 무조건 많은 사람과 어울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
기준이 있는 사람, 함께 있을 때 스스로를 더 나아지게 만드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거리 조절입니다. 모든 관계를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어떤 관계에 얼마나 에너지를 쓸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관계에는 조금 거리를 두고 나를 성장시키는 관계에는 더 집중하는 것. 이 선택이 쌓이면서 삶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환경을 바꾸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선택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누구인지, 그 사람과의 관계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람은 환경을 선택하는 순간부터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결국 사람들이 당신을 바라보는 기준까지 바꾸게 됩니다. 7번째 원칙은 자신의 선택을 존중하라입니다. 8. 모든 싸움에 대응할 필요는 없다. 8번째 원칙입니다. 모든 상황에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에 쉽게 반응합니다. 특히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말, 무례한 태도, 혹은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대응하려고 합니다. 바로 잡아야 할 것 같고, 설명해야 할 것 같고, 때로는 이겨야 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대응할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가볍게 던진 말이 있습니다. 듣는 순간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반응하고 싶어집니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상황이 정말 대응할 가치가 있는 상황인지, 상대가 깊은 생각 없이 던진 말이라면 내가 그 말에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그 말은 더 커집니다. 내가 반응하는 순간 그 상황은 하나의 사건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 반응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의 경우 그 말은 그 자리에서 끝납니다. 더 이상 확장되지 않습니다. 상대 역시 특별한 반응이 없으면 그 상황을 오래 끌고 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시의 의미를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무시는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선택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에너지를 쓸지, 어디에 반응할지 스스로 결정하는 힘입니다. 존중받는 사람들은 모든 일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만 반응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반응은 더 무게감 있게 느껴집니다. 항상 반응하는 사람의 말은 가벼워 보이지만 필요할 때만 반응하는 사람의 말은 더 크게 전달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모든 싸움에는 보이지 않는 비용이 존재합니다. 감정이 소모되고 시간이 낭비되고 관계가 불필요하게 복잡해집니다. 그 비용을 감당할 만큼 가치 있는 상황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기는 것보다 참여하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 됩니다. 대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싸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를 실천해 보십시오.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에 바로 반응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이건 내가 반응할 가치가 있는 상황인가? 그 질문 하나가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당신의 에너지를 더 중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 반응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 선택이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쉽게 다룰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8번째 원칙은 모든 상황에 반응하지 마라입니다. 9. 정보는 힘이다. 다 보여주지 마라. 9번째 원칙입니다. 모든 것을 말하지 않는 사람이 더 강해 보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한 것이 좋은 것이고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 관계를 더 좋게 만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 계획, 감정, 심지어 고민까지도 비교적 쉽게 털어놓습니다. 물론 진솔함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분명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다 드러내는 것과 필요한 만큼만 보여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계획을 주변에 모두 이야기합니다. 이번에 이런 걸 준비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응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반응도 함께 생깁니다. 평가, 비교, 때로는 불필요한 조언까지 따라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내가 아직 완전히 만들어내지 않은 것을 먼저 말해버리는 순간 그 일에 대한 힘이 약해집니다. 말로 먼저 소비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모두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기분이 좋으면 그대로 표현하고 불편하면 그것도 바로 표현합니다. 겉으로는 솔직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의 패턴을 쉽게 파악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무엇에 약한지, 어디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지 알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는 점점 더 쉽게 접근하고, 더 쉽게 판단하고, 더 쉽게 다루게 됩니다. 반대로 필요한 만큼만 말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자신의 모든 생각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계획도 완전히 정리되기 전에는 쉽게 공유하지 않습니다. 감정도 그대로 흘려보내지 않고 한번 정리한 뒤 표현합니다. 이런 사람을 대할 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신중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쉽게 읽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읽히지 않음이 바로 무게감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숨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말을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무엇을 언제 어디까지 보여줄 것인지를 스스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정보는 곧 힘입니다. 내가 가진 생각, 계획, 감정 모두 하나의 정보입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상대가 나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를 실천해 보십시오. 모든 것을 말하려 하지 말고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9번째 원칙은 모든 것은 말하지 말라입니다. 이걸 지금 말해야 할까? 이걸 굳이 다 보여줄 필요가 있을까? 그 질문 하나가 당신의 말의 무게를 바꾸고 사람들에게 쉽게 다루어지지 않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걸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하느냐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준을 알고 있어도 현실에서 쓰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가장 많이 부딪히는 직장 상황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군가가 갑작스럽게 일을 떠넘기거나 애매한 부탁을 해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습관적으로 바로 대답하려고 합니다. 네,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반응을 조금만 늦춰보십시오. 바로 답하지 말고 한 템포만 멈추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내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인가? 지금 내 상황에서 감당 가능한 일인가? 그 질문을 한번 거친 뒤에 답을 하십시오. 그 짧은 과정 하나가 당신의 기준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다음은 인간관계입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는 선이 흐려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괜찮았던 행동이 점점 불편해지는데도 그냥 넘기게 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거창한 대화가 아니라 아주 작은 표현 하나입니다. 그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하기 힘들 것 같아요. 짧고 간결하게 감정을 섞지 않고 전달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상대는 충분히 메시지를 이해합니다. 가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쉽게 선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맞추기 시작하면 결국 스스로 지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준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상에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에 바로 반응하지 않는 것, 필요 없는 설명을 줄이는 것, 모든 것을 다 말하지 않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쌓이면서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크게 변화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달라지는 순간이 옵니다. 불필요한 부탁이 줄어들고 애매한 상황이 줄어들고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면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대신 오늘 딱 한 가지만 실천해 보십시오. 한 번만 멈추고 생각하기, 한 번만 짧게 거절해 보기, 한 번만 말을 줄여보기. 그 작은 변화가 쌓이면서 결국 당신의 기준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만들어지는 순간 사람들은 더 이상 당신을 예전처럼 대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을 신경 씁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 평가, 말 한마디, 작은 표정까지도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고, 관계를 잃지 않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종종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바로 나 자신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누군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는 결국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나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그 시간을 가볍게 여깁니다. 내가 나의 감정을 존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그 감정을 쉽게 넘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무시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군가를 이기거나 설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문제입니다. 조용히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을 흔들리지 않게 지켜가는 것. 때로는 말하지 않는 선택을 하고 때로는 짧게 선을 긋는 것. 그 작은 행동들이 쌓이면서 내 안에 하나의 중심이 만들어집니다. 그 중심이 생기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굳이 강하게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선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관계는 훨씬 편안해집니다. 억지로 맞추지 않아도 되고, 불필요하게 참지 않아도 되고, 나를 지키면서도 관계를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많은 에너지를 밖에 쏟아왔습니다. 이제는 그 에너지의 일부를 안으로 돌려야 할 때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지를 고민하기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할지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것. 그 변화는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삶을 바꿉니다. 오늘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 한 번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나는 나를 존중하는 선택을 했는가? 그 질문 하나가 내일의 태도를 조금씩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결국 당신을 더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사람에게 무시당하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거창한 기술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이기기 위한 전략도 아닙니다. 단지 나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입니다. 오늘부터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단 한 가지만 바꿔보십시오. 바로 반응하던 순간에 한번 멈추는 것, 무조건 받아들이던 상황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 그리고 필요하다면 짧게라도 나의 기준을 표현해 보는 것. 그 작은 변화 하나가 쌓이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분명히 느끼게 될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가 외부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쉽게 보일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충분히 알고 있고, 이제는 선택만 남아 있습니다.
오늘 그 선택을 시작해 보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